네, 엊그저께 지금 트랙터 전용 유압도끼를 한 15대를 제작하려고 지금 자재가 들어왔어요. 250에 250 흑관하고요. 그리고 100에 50 4T짜리 흑관하고 이렇게 세 번씩 들어왔고, 그리고 250에 250 빔하고 100에 50 디귿잔넬하고, 얘는 10m짜리라 밖에서 산소로 이렇게 반을 잘랐어요. 필요한 것만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게 입구가 가로가 6m, 높이가 5m. 근데 이건 10m라 들어오니까 디귿잔넬은 고속절단기로 자르고 빔은 산소로 자르고, 이제 이거를 밴드소에다 올려야 돼요. 이제 밴드소에 올려서 이제 원하는 사이즈를 재단할 건데, 이거는 이제 공장용 기계 제작할 때 들어갈 자재예요. 그리고 요거는 마그 자석, 마그네틱 자석인데, 이거는 이제 1톤용이에요. 1톤용인데 250이 250 같은 경우는 빔 날개가 두꺼워요. 한 14T 정도 나오니까, 이게 자석이 철판이 얇으면 힘이 약해지고 철판이 두꺼울수록 힘이 더 세지거든요. 1톤짜리이기 때문에 10m 한 번도 1톤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찝어서, 자석으로 찝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석을 이용해서 가위에 올려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지금 들어온 자재들을 이렇게 지금 다 재단했고요. 거의 20대 가까이 지금 제작 들어가는데, 트랙터 전용 기계하고, 그리고 또 트랙터 전용 기계인데 트랙터로 이제 동네방네 다니면서 영업을 뛸 수 있는 공장형 스타일의 푸페달 방식의 기계를 요번에 새롭게 또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파이프가 긴 거, 요거는 공장용 형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하루에 얼마 이렇게 받고 트랙터를 가지고 장작을 팰 수 있는 그런 기계. 요건 좀 생산량이 좀 많이 나오게 만들 거고요. 요거는 전용 기계에 들어갈 것들. 요거는 이제 바닥, 작업한 바닥 다 레이저 가공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 라인이 정확하게 아주 0.1mm 오차도 없어요. 지금 자재들 다 재단하고, 레이저 기계 앵글 같은 것도 다 재단해 오고, 그리고 레이저 가공해 온 거를 이제 다 절곡을 해 가지고 상판 실린더 꽂히는 부분들 이렇게 다 절곡을 해 갖고 용접까지 다 맞췄어요. 일부 상판은 보면은 실린더에 추가로 이제 보강, 이게 9mm인데 다시 9mm를 하나를 또 이렇게 보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용접도 레이저로 떼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비드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상판 용접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판 작업 들어갈 거예요. 바닥판들 또 5개는 지금 밑에 보강제하고 다 용접이 돼 있는 거고요. 브라켓들도 보시면은 삼각 바지 옆에 보이는 것들 지금 용접 다 돼 있고요. 그리고 공장 안이 좁아요. 지금 너무 자재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일부는 지금 그것도 지금 다 상판들, 이것도 용접은 돼 있는 상태고요. 빔은 이제 공장 전용 기계 제작 들어갈 거예요. 빔은. 그리고 요것도 100에 50 갓바이프 4T짜리들도 다 재단돼 있고요. 그 100에 50 디귿잔넬도 다 재단돼 있고, 유압 부품들도 요번에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실린더가 그 기성품이 아니고,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실린더 로드가 60파이예요. 지금 내경 90에 60파이 맥시멈이에요. 이 이상은 더 못 키워요. 요거를 따로 주문 제작해서 굵게 만들고, 그리고 요게 로드 캡이라는 거예요. 요걸 풀르면은 이 실린더 로드가 빠져요. 요 캡을 풀면. 근데 요 캡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소개가. 그래서 여기도 요 안쪽에가 실린더 요게 로드가 유압 압력이 세지 않게끔 셀이 들어가요. 고무 우레탄 소재, 이거 셀이. 그 바킹이 원래 기성품은 한 장 들어가요. 여기 하나가 유압을 막아줘요. 하나가. 근데 저희는 공장에 따로 주문 제작한 거라 그 2장이 들어가요. 여기가 그래서 구조가 틀려요. 기성품하고 저희 거는. 그 2장을 바꿔야 돼요. 대신에 2장을 끼는 것만큼 셀 마모 수명 같은 거하고 장작을 뽀갤 때 옆으로 측면을 휘는 거에 견뎌주는 역할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내구성이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저희가 기성품을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요걸 곡강 튜브라 그래요. 실린더 겉에 이걸 곡강 튜브라 그러는데, 이게 원래 기성품은 요 파이프 두께가 5mm예요. 근데 저희는 7.5mm를 써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압력이 꼭 150kg 이하만 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혹시라도 또 다른 데 변형해서 쓰게 되면 뭐 압력이 200kg밖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파이프가 두께가 얇으면 우리가 풍선 불 때 바람 훅 불면 풍선이 부풀르듯이 여기 중간에 얘도 부풀러져요. 이게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A포트와 B포트 간의 유량이 세겠죠. 실린더 흐름 현상이 또 발생하고 압력을 제대로 못 내요. 그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티수도 저희는 더 두꺼운 거로 7.5mm 쓰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다 레바 블럭들. 요거는 이제 너트들 이제 도끼날을 추가로 항상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옵션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레바 블럭인데, 요번에 레바 블럭은 좀 더 다 좋은 거로 들어왔어요. 좋은 거로 들어왔고, 요거는 이제 카플링 순놈들.
트랙터 전용이니까 2분의 1짜리 순놈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쓰일 니뿔들, 지금 니뿔이 저희가 재고가 상당히 많긴 한데 이거 그래도 니뿔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기계를 여러 대 제작하게 되면 다 니뿔이에요. 지금 이렇게 수백 개 돼요. 수백 개 니뿔이 수백 개 다 니뿔, 다 니뿔이에요. 이게 지금 이걸 다 조립을 해야 돼요. 일거리가 진짜 너무 많네요. 일거리가. 이건 이제 호수 4가지 사이즈 2분의 1 4번 타입 투와이어, 네, 투와이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재들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연치 않게 저희 기계가 5마력짜리 단상이 하나가 중고로 들어왔어요. 이게 원래 이거 중고 단상 이거 사실 들어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20년 만에 이게 4번째 이제 매입 들어오는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시운전 해볼 거예요. 시운전 해서 어디 이상이 있나 없나, 오일이 새나 안 새나 확인해보고 판매할 겁니다. 원래는 트랙터 전용 기계를 15대를 요입당하고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주문이 밀려 있어요. 지금 계약금 입금하시고 기다리신 분이 지금 4분이에요. 이제 기계는 이제 제작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4분이나 벌써 밀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5대만 먼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딱 한 5대 지금 용접되어 있는데, 이제 하브링크 지지대 만들고, 지금 재료는 다 준비가 됐어요. 재료들은 여기 부수적인 것들은 보강매다라든지, 그리고 바닥 받침대 같은 거, 그리고 기둥 보강제, 그리고 카플링제, 상브링크, 보강 매다,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대만 얼른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한 거 외로 지금 너무 호응도들이 좋으셔가지고 지금 빨리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브링크 브라켓부터 또 제작해가지고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용접이 지금 5대가 다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5대만 레이저 클리너를 좀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그 레이저 용접기를 적지 않은 금액인데 3000W짜리 산 이유가, 물론 이제 용접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그에 못지않게 클리너 기능 때문에 사실 구입을 했어요. 이게 녹이 이렇게 나 있는 제품들은 이걸 확실하게 제거하지 않고 도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칠이 떠요. 속에서 100% 떠요. 그냥 무조건. 근데 이거를 사실 이거 제거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 그라인더로 이거 다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진짜 그 레이저 클리너를 쓰게 되면은 확실히 시간도 짧게 걸리고, 중요한 거는 깔끔하게 진짜 제거가 거의 100% 가까이 완벽하다고 할 정도로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레이저 용접기를 같이 2가지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셔널 시스템 제품을 작년에 구입을 해서 이제 1년 됐네요. 지금 구입한 지 이제 1년 됐어요. 이번에도 이제 레이저 클리너로 녹을 제거할 거고, 그리고 일단 5대만 만들고 나머지 10대는 일단 잠깐 보류해요. 왜냐하면 무게가 지금 한 대략 170kg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만. 이제 더 조립이 들어가면 더 무거워지는데, 사람 힘으로 이거를 다 뒤집어야 돼요. 용접하기 위해서 사면하고 위아래 해서 총 6면을 갖다 뒤집어야 돼요. 거꾸로 엎기도 하고 굴리기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거 허리 부러지겠어. 이제 이거 못 해먹겠어. 이제 40대까지만 해도 그냥 손으로 다 뒤집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어요. 체력적으로도. 그래서 유압식으로 턴테이블을 제작을 할 거예요. 먼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지게차 원리로 이제 떠서 회전을 시키게끔 360도 무한으로 이제 회전이 돼서 딱 서서 편한 위치에서 이제 용접을 할 수 있게끔, 쪼그려 앉아서 용접 안 하고 돌려주는 거죠. 이제 그 기계를 이번에 지금 제작할 겁니다. 지금 설계 이제 떠서 그 제작 완료되면 나머지 10대는 그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손으로 일일이 뒤집지 않고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해야지. 안 되겠어요. 이거 뭐 너무 아파요. 요즘 허리가. 아침 일어나면 걷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갖고. 뭐 지게차로 뒤집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5대만 이렇게 하고, 회전 턴테이블 제작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레이저 클리너를 일단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이 레이저가 쏠 때 여기 넓이가 지금은 이 정도 나오거든요. 대략 한 50mm. 이게 두 가지가 설정이 돼요. 80mm와 50mm. 80mm 하면 아까처럼 시원스럽게 넓은 면적을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에너지 발산이 많다 보니까 기계가 빨리 열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80mm로 하니까 이건 뭐 5분도 못 쓰고 지금 기계 열 받아갖고 작동 멈춰가지고 그냥 불편하다 50mm에 놓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레이저 클리너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저 클리너 작업 다 끝나고 그라인더 작업까지 다 끝내서 도색하게끔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펄판이 거칠거칠한 면 하나가 없어요. 좁쌀 크기에 10분의 1만한 똥만 있어도 그냥 다 띄거든요. 성격상 그걸 넘어가질 못해가지고. 자, 지금 이제 실린더를 장착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실린더 무게가 이것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이거 일 자체가 다 힘들어요. 다 중량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도 지금 무게가 한 35kg 정도 아마 나갈 거야. 아마 35kg 정도. 자, 아이고. 이거 원래 지게차로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 노가다 중에서도 이거 상노가다인데 이거 언제 이거 몇 개만 올리고 나면 진짜 피똥 싸. 같은 사이즈의 기성품보다 실린더가 훨씬 더 무거워요. 무릎팍에서 뚝뚝 소리 나고. 이거 지게차로 하면은 편하긴 한데 지금 손으로 올리는 거에 비하면 시간이 3배 이상 더 걸려. 한 4배? 볼트 꽂고 임팩으로 이제 꽉 조이고 다시 한번 걸레질 한번 또 해주고 그리고 이제 도색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볼트를 이제 다 조이겠습니다. 지금 볼트는 임팩을 2분의 1이 아니고 4.3짜리 임팩을 쓰고요. 4.3짜리 임팩은 이렇게 조이면은 일반 복스대 2분의 1짜리로 못 풀러요. 원체 꽉 조여져가지고 조여도 어떤 경우에는 유압 힘에 의해서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이게 10톤 이상 나올 경우에.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 팔 아파. 임팩이 무거워가지고. 팔이야. 이거 엄살 부리는 거 같죠? 이거 엄살 아니고. 무게가 이것도, 무게는 한 4kg 나가나? 힘이 들어가니까. 이제 도색 작업 들어가고 조립 작업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거 5대는 빨리 만들고, 나머지 10대는 회전 턴테이블을 먼저 제작을 하고, 그거를 제작하게 되면은 이제 용접을 지금은 이제 손으로 뒤집어서 다 육면을 뒤집어 용접을 했는데, 지금 그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양쪽에서 집게가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걸 찝을 거예요,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지게차 원리로 이걸 들어 올릴 거예요, 이렇게. 딱 들어 올려서 이렇게 회전이 돼요, 이렇게. 360도, 무한궤도로, 좌우로. 그러면은, 지금, 이걸 용접하고 이쪽을 용접할 때는 일로 눕혔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걸 만들게 되면 딱 해서 찝어갖고 딱 들어가고 옆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쪽 면이 위로 올라가게 유압으로 싹 돌려서 편안하게 높이도 조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접을 하고, 밑면을 용접할 때는 다시 거기서 또 더 돌려서, 이제 편안한 자세 높이에서 서서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게끔, 그 기계를 일단 제작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전화 통화만 한 60통 한 것 같아요. 60통. 유튜브 구독자분님들하고도 매일같이 통화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거래처에 자재를 이제 오늘 발주를 많이 넣었어요. 실린더부터 시작해갖고 블록에다 솔레노이드 같은 건 뭐 3블록짜리 같은 거 이제 오늘 제품이 일부 오고 또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는데, 턴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부속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트랙터 그 버켓을 탈부착하는 그 링크가 지금 대부분 보면은 다 수동식이에요. 수동식이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잠그고 또 올라가서 사용하다 나중에 풀릴 땐 내려와서 또 풀렀다가 다시 또 운전석에 올라가 풀르고 또 다 풀르고 나면 또 채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압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유압으로 버켓 링크를 갖다가 유압으로 실린더로 채우고 실린더로 풀르고 다른 거 바깥 차고 또 채우고 풀르고 이거를 갖다가 아예 내려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 더 추가로 2세트의 포트를 더 유압 포트를 빼가지고, 예를 들어 지게발이다. 그럼 지게발이 좌우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지게차처럼 따로따로 움직이게끔
그것도 지금 앞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베일러 같은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집게 형식을 썼잖아요. 그럼 집게 형식을 쓰면은 옆에 이미 세워져 있는 거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기가 좀 곤란하거든요. 옆으로 벌어지니까. 그 요즘 보니까 슬라이드 형식이 나왔어요. 슬라이드 형식은 아무래도 공간을 바싹 붙이긴 좋아요. 살짝 풀러가고 그대로 빼면 되니까. 근데 그 슬라이드 형식이 보니까 우리 옛날 지게차 보면은 자동발 형식으로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대로 슬라이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압 포터를 총 3세트 3포터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버켓 링크를 잠그고 풀는 데 쓰고 2개는 지게발하고 아니면은 그 볏짚 마리를 갖다가 독립적으로 발을 움직이게끔 그걸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운전석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튼으로 조작을 해갖고 전자식 솔벳 버튼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작업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합니다. 그 유압을 어디서 빼야 될지를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는데 100이라는 그 목적물을 갖다 다 사실 얻을 수는 없어요. 얻을 수는 없고 그래도 불편하게 내려와갖고 손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거에 비하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편리하게끔 사용할 수 있고 더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걸 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저 혼자서 이렇게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지금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밤인데 매일같이 야간 작업을 하고 일요일도 쉬지 않고 작업을 하는데 그래도 일을 지금 받쳐주지 못하긴 하지만 일단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차츰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굴착기하고 트랙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상용화 돼 있어 갖고 너무 이렇게 흔한 거 아닌 새로운 것들 그런 쪽으로 이제 제가 좀 많은 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압이 있는 제품이잖아요. 굴착기나 트랙터는 다 유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압을 잘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유압을 그 활용하더라도 조금 더 편리하고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할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물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물건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다 구분을 할 거예요. 제가 구분을 해가지고 상용화할 수 있는 거는 상용화 시킬 거고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 갖고 지금 설계 작업을 지금 들어가면서 부품 공수 발주들을 지금 계속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부품을 하나하나씩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인데 요 1차적으로 요거 끝내고 나면은 이제 턴테이블을 작업용 턴테이블을 만들 건데 그 작업용 턴테이블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생각하기엔 저도 기계 일을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꼭 저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척형 턴테이블은 이미 기성품이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선반 기계처럼 이렇게 척을 이렇게 뭐 3척이나 4척을 이렇게 쪼여 갖고 하는 방식. 근데 이거는 그 척에다 물릴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이건 도저히 물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슬라이드 집게 형식으로 이렇게 찝어갖고 들어갖고 돌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떼올 거면 이쪽에서 찝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제가 만들어서 물론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그것이 저뿐만 아닌 그건 언젠가는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기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요번에 만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90-600T에 대한 제품을 일단 상을 이렇게 기본적인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턴테이블 그 제작 과정을 일단 보여드리고 또 순서대로 그 다음에는 이제 링크 트랙터 유압식 링크 그 제작 과정도 이제 계속 영상을 해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 실린더 조였고요. 그리고 내일은 일단 도색 작업하고 도색 마르고 나면 조립 작업을 마지막으로 요 영상을 끝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색 작업이 다 끝났고요. 5대. 근데 이거는 지금 조립하자마자 지금 다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주문 계약 들어왔고 지금 정신없네. 이거 혼자 다 하려니까. 지금 이거 외에도 지금 다른 것들 사실 제작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렇다고 사람을 쓰는 것도 좀 기계적인 거에 대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쓰기가 쉽지도 않고 혼자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바쁘네요. 지금 한 2달치 일은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도색 다 끝나서 이제 조립 작업 들어갈 거예요. 조립 작업 들어가는데 도끼날을 아직 못 만들었어요. 도끼날 제작하기 위해서 이건 45C 12T 철판들을 이제 모형 절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모형 절단 먼저 해서 도끼날을 아직 건조가 덜 됐거든요. 건조시키는 그 과정에서 도끼날을 먼저 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도끼날을 모형 절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량은. 요거는, 이 도끼날은 소재는 S45C를 사용하고요. 강철, 탄소광을 사용하고, 그리고 사이즈는 가로가 30cm, 그리고 높이가 12cm입니다. 너트 빼고 순수 도끼 날 사이즈예요. 높이 12cm, 그리고 가로는 30cm, 그리고 철 소재 두께는 12mm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도끼날은 그냥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야 돼요. 수명은 거의 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날이 약간 손상되면은 그라인더 같은 거로 이제 갈아서 쓰시면 되고, 사실 이렇게 마모가 되지는 않아요, 도끼날 자체는. 탄소광을 안 써도 되긴 되는데, 이왕이면 탄소광이 아무래도 훨씬 더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탄소광을 사용합니다. 이 모형 절단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 국산이에요. 유광에서 나온 건데 가성비 괜찮아요. 좋아요. 가성비 좋은데 단점이 이렇게 모형 틀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원리가 자석이 그 모형 틀을 이렇게 쫓아가는 타입이거든요. 그 모형 틀을 좀 잘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이게 전체적인 기계 가격 대비 가성비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하지 않고 소량을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량으로 막 몇십 개, 몇백 개씩 할 것 같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CNC로 맡기는 게 좋죠, 이제. 사이즈는 최대 80cm 정도까지도 모형이 가능해요. 80cm도. 그런데 이제 이 기계는 요 기계값만이고 요 기계만 출고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이 조방 프레임은 직접 만드셔야 돼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이게 레일 같은 거라든지 조방 펌처에 깔려 있는 이런 거는 직접 만드셔야 돼요. 없어요, 이런 거 제품은 하는 게. 그리고 이것도 맨 처음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남들이 이게 하는 거 봤을 때는 쉬워 보이는데 꼭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초기에 그 온도 조절 같은 거라든지 가스량 같은 거 조절 같은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모형 간격 맞추는 것도 다 좀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나머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색 작업이 다 완료됐고요. 지금 도색을 건조를 좀 더 시켜야 돼요. 예, 우레탄 같은 경우는 최소 이틀 이상 건조를 시켜야 되거든요. 건조 과정 중에 아직 도끼날 제작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도끼날 제작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끼날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작업 자체가. 예, 지금 일자 광폭날을 지금 도색 작업 중인데 지금 10개를 일단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10개를 제작하고 지금 오늘이 금요일인데 22일이거든요. 11월 22일. 오늘 중고 기계 한 대 90-600C가 지금 경주로 내려갔고요. 아침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내일 모레 글피 25일날 월요일에는 지금 트랙터 전용 기계 600T가 지금 3대, 그리고 일체형 600C가 1대 해갖고 총 월요일에는 4대가 지금 기계가 출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지금 바빠가지고 잘못하면 내일 모레 일요일도 지금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일자 기본날 용접 작업을 일단 더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거 작업 다 끝나고 나면은 그라인딩 작업하고 도색 작업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기계 조립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용접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날 크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일자 기본 날이나 이 광폭 날은 그나마 용접 시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이 십자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날 떼운 거에 시간이 한 5배 정도 걸려요. 5배. 용접봉 양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연마 작업도 이거 한 3, 4개 할 시간이면 십자날은 1개밖에 못 해요. 그래서 십자날은 단가가 좀 나가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십자날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거 직접 이 날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은 절대 그런 소리 못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용접을 그냥 단순하게 떼우는 게 아니라 모양을 내야 돼요. 라운드형이면서 두께에도 편차를 주고 모양을 내면서 떼워야 돼. 이 모양, 그 비드 자체를. 그래서 이게 좀 도끼날 작업은 사실 좀 까다로워요. 이게 용접이 좀 까다로워요. 굉장히. 용접 좀 한다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바쁠 때는 이렇게 좀 그렇게 일을 시켜보면은 맨 처음에 다들 못해요. 버벅대요. 어떻게 해야지 요령을 몰라갖고. 이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나머지 9개 용접 작업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그라인딩 작업하고 도색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날 연마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날이 맨 처음에 면 끝선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면 끝선을 한번 쳐주는 거예요, 살짝. 그리고 칠 때는 그라인더 이쪽이나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쪽을 수평으로, 꼭 이 방향으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하면 여기를 파먹어요. 톱니바퀴가 돼요. 이렇게 하면은 면이 매끄럽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번 갈아줘요, 위에를.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여기가 끝선이 매끄럽게 싹 나가요. 돌출된 부분이 없이. 그 상태에서 전면에 이제 정식으로 날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라인더 전면 가로로 이렇게 붙게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이렇게 띄우면 안 돼요. 그럼 옆으로 깎아먹기 때문에 톱니바퀴처럼 날이 거칠어져요. 그러면은 장작을 펼 때 찌꺼기가 많이 생겨요.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전면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거로. 반대면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갈게 되면은 날 끝선이 매끄럽게 갈리기 때문에 장작을 이렇게 펼 때도 찌꺼기가 훨씬 덜 생겨요. 덜 생기고 날이 좀 더 오래 가고. 그래서 날을 이런 식으로 연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이제 연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연마 작업 같은 거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깔끔하게 그냥 좀 정리해 주는 것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상에 담지 않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끼날이 10개가 지금 완성돼 가지고 도색까지 지금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개가 지금 도색이 마무리 졌죠. 사실 지금 오늘이 11월 23일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지금 월요일날 트랙터 전용 유압도끼 3대, 그리고 90-600C
일체형 한 대, 총 4대가 지금 월요일에 발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주 깝깝합니다, 지금.